네, 방금 소개받은 LG 소셜 캠퍼스 운영위원장 박재한입니다. 예.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교수로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제가 소셜 캠퍼스 위원장으로 한 3년간 제가 위원장으로 지금 있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전부터 이쪽에 굉장히 연구도 좀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내에 SMMBA라 해가지고 Sustainable Management MBA인데요. 그 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한 3기 정도까지 학생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학생들이 에너지 베이스의 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분들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얘기도 듣고, 이 기후 이슈와 이 에너지 문제, 이 둘이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주제로 이렇게 10분이나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순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 있는데요. 가능한 이 시간을 준수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LG 소셜 캠퍼스를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LG 소셜 캠퍼스가 누구보다도 빨리 지금 재벌 기업에서 많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LG 소셜 캠퍼스를 이렇게 스쳐갔던 저희가 선발대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펠로우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LG 소셜 펠로우. 그래서 펠로우라는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 친구들과 같이 LG가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가는 동료이자 같이 이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달려가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 펠로우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LG 소셜 캠퍼스의 운영위원장이란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너러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서론적인 얘기는 이미 우리 다른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미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실은 오늘 또 오다가 우산을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전철에서 나오니까 너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시간은 늦었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신문지 한 장 쓰고 이렇게 달려와서 생지처럼 다 젖었는데 지금 몸으로 말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급성의 어떤 그런 쇼크의 위험과 만성의 위험,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바닷가에 위치한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부산의 그 해운대에 굉장히 전망 좋은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미 우리 기후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기후위기 이슈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닥쳐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요? 여기 43%. 요 43%가 뭐냐면요. 2001년 대비 우리가 2015년 파리 협약에 의해서 거의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 한 150여 개 국가가 탄소 감축에 대한 어떤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데요. 그걸 5년마다 체크를 합니다. GST라 해가지고 GST 체크를 해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목표 대비 2010년 대비 9%밖에 감축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0년 대비 43%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뭐 아까 NDC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계 강국 트럼프는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신재생 더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기후 위기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국가의 경제도 보호하면서 지혜롭게 이거를 추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국면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기후 테크 영역은 여러분 뭐 잘 오늘 이제 우리 청년이라는 앞에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기후 테크와 관련돼서 청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후 이슈들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잘 살펴보면 한 5가지의 카테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 5가지의 카테고리가. 근데 아까 우리 청년이 아까 발표를 할 때 문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송, 그렇죠? 우리가 기후 테크니까 테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술 베이스의 기후 어떤 테크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을 수 있는데 문과생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경영학부 교수로서 그런 개인적인 고민을 하는데 이 영역에는 요런 영역이 있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발표하신 우리 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이 MRV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과생들도 이런 어떤 그 이슈를 잘 결합을 시켜서 해볼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 안 되면 기술을 가지신 분과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면 되는 것이죠. 뭐 시간이 짧아서 지금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5가지 카테고리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기후 마인드를 본인이 생성시킴으로써 굉장히 역량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카테고리랑 연결을 시켜서 우리 LG 소셜 캠퍼스에서 펠로우로 선정된 기업들 중에 비교적 제 기억에 남는 그런 회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고 이 그린다라는 이 기후테크는 소위 말 식용유라든가 튀긴 기름 이런 거를 해수에다가 어떤 저 위에서 나와 있듯이 바이오유, 바이오디젤유 이런 거를 생성하는 그런 기후테크인데 그 사장님이 이 발표를 하실 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아무튼 이거를 베이스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일본을 진출을 하겠다. 일본이 특히 튀김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외로 변수가 어떤 기술적 변수보다는 어떻게 이 튀김이라든가 그런 식용유라든가 이런 거를 가장 경제적으로 해수해 오느냐, 수거해 오느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인데 그렇죠? 뭐 음식 하시는 분들 그거 어디 쌓아두고 이렇게 오면 주고 하려면 본인이 또 코스트 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런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약간의 다른 데와 차별되는 어떤 수거 시스템을 비교적 구축하고 있어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땡스 카본이라고 MRV 금방 우리 유 대표님하고도 말씀 나누니까 잘 아신다고 그러는데 비슷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물론 또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혜원 대표죠. 갑자기 이름이 대표할 때 제가 급하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전공이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신문 방송학이었더라고. 이분도 문과십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어떤 탄소 감축이 되고 있다라는 그 매저먼트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베리피케이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후진국에서 여러분 탄소 배출량 중에서 농업에서 배출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 한 20몇 프로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유기농 비료를 쓴다라든가 등등 이런 그 자연 친화적인 농법을 써도 그걸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MRV 누가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서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쉽지 않다고 뭐 저한테 여러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건물과 관련해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미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사물 인터넷 베이스에서 어떤 뭐 도난이 발생이 되면 경보가 울리고 화재 경보도 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이 회사의 이름이 EMCT죠. 근데 이 탄소 이슈와 결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절약을 시킬 것이냐 뭐 등등 관리 시스템을 잘 결합을 시켜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와 이렇게 결부를 시켜서 원래 EMS 베이스 회사를 어떤 탄소 기후테크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상당히 이 소셜 벤처의 포텐셜을 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또 MRB예요. 이건 굉장히 아이디어가 산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커피들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이왕이면 이 커피를 지금 여기서 말을 할 때 탄소 커피 생산부터 운반을 해서 실제로 소비할 때까지 모든 가정에서 어떤 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 원두를 재배를 하려면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뭐 자연농이나 퇴비를 쓴다라든가 이런 거에 측정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탄소 배출이 감축되고 있다란 그 에비던스를 예를 들면 포스코에서 이 커피를 구입을 해서 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제출을 해주면 기존의 커피를 먹으면 뭐 어느 정도 탄소를 배출시켰는데 이 커피를 먹으면 훨씬 더 감축이 되거든요. 그게 소위 말한 스콥3라는데 반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결합을 해서 청년들이 그런 데서 기회를 도출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기후와 관련돼서는 이미 상당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 기후테크 중에 한 60% 이상이 청년 창업가가 주도를 하고 있고 뭐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도 하고 가치도 창출하는 그런 아주 좋은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 청년들한테 전달할 메시지가 무엇일까? 개인 차원, 뭐 집단 차원, 사회 차원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적어놨는데 아무튼 기후에 대한 항상 관심과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이런 거를 잘 기회로 삼아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년 플러스 포럼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마치고 뭐 혹시 기회가 되면 토론 시간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